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대 10,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날 경기는 사실 이제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톰 브레이디 그리고 이제 애런 로저스의 이제 맞대결이 형사가 됐기 때문인데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땐 뭐 톰 브레이디의 압승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쿼터백들이 사실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템파베이의 수비가 에런 로저스를 좀 집어삼키면서 뭐 벅스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경기 이전까지 이제 로저스와 브레이디의 맞대결은 통산 전적 1승 1패였거든요. 예. 그런데 브레이디가 이번 경기 승리로 이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날 경기 시작과 동시에 10대 0으로 앞서 나갔던 그린베이 패커스였는데 이게 이날 이 패커스의 모든 득점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흐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템파베이의 수비가 이제 인터셉션들을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38대 10으로 이제 뭐 경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 바탕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버커니어스의 수비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벅스의 수비진이 애런 로저스를 아주 거칠게 다뤘습니다. 5개의 색, 13개의 큐비 히트를 가하면서 거의 뭐 로저스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게 했던 그런 경기였고 로저스가 이날 이제 기록한 스탯을 보면 35번의 패스 시도, 16번의 성공.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 자체가 50%가 안 됐습니다. 45.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160야드 2개의 인터셉션으로 최악의 경기 중 하나를 남기고 말았는데 이 성적만 놓고 보면 사실 이름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런 로저스냐 미첼 트루비스키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봐도 미첼 트루비스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 원정에 가서 치렀던 두 경기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린베이는 사실 시즌 초에 4승 무패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5주차에 바이위크를 갖고 나서 이제 치렀던 이번 6주차 경기에서 이렇게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좀 오히려 그 바이위크가 안 좋게 작용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게 지구 1위 자리를 내주고만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애런 존스 선수가 10번의 러싱 시도 근데 단 15야드밖에 못 나갔습니다. 일단 러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레프트 태클 데이비 박치아리 선수가 부상으로 좀 일찍 이 경기장에서 벗어난 것이 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슴 쪽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패커스 팬들의 가슴이 정말 철렁해질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경기 후 뭐 진단에서는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뭐 향후 일정이 나쁘지는 않아요 패커스가. 그런데 일단은 지구 1위에서 내려왔고 시카고의 기세가 또 좋기 때문에 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경기를 결정했었던 이제 다반테 애덤스 이제 바이위크까지 3주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고 복귀를 했는데 사실 저는 아담스 선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임에도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이 애런 로저스 선수가 다반테 애덤스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또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날 이제 31번의 패스 시도가 있었던 애런 로저스였는데 그 중에 이 10개가 애덤스에게 향했고 그 중에 절반이 5개의 캐치만을 성공시켰던 애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덤스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다른 리시버들을 좀 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패커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예. 같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역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애덤스를 향했던 두 번의 패스가 모두 턴오버로 연결됐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반테 애덤스가 사실 이제 안 나오는 게 그린베이 패커스의 공격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팀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네. 아담스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아프지 않은데 안 내보내거나 뭐 팔거나 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을 좀 너무 격하게 해서 그렇지 애덤스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로저스예요. 그러니까 애덤스가 없을 때 분명히 그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로저스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좀 자신의 타겟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덤스에게 계속해서 패스가 가니까
애덤스만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심영호는 놔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른 선수들을 이제 좀 커버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에이스만 막으면 된다. 심영호는 놔둬라.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린베이는 좀 자신들의 공격진을 좀 다시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승리를 거둔 벅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좀 보네드 플레이로 좀 굴욕을 당했던 브레이디가 어쨌든 수비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명예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날 가장 반가웠던 건 이제 그롱크가 리시빙에서 좀 큰 역할을 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크리스 가딘과 마이크 에반스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론코스키가 이번 경기 한정으로는 이제 넘버원 리시빙 옵션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78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널드 존스가 이제 넘버원 러닝백답게 113 러싱 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을 이끌었었던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였는데 이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비진의 수운이 대단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로저스를 상대로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준비를 해왔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손쉽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스로 향했던 두 번의 패스를 한 번은 자말딘이 그대로 픽식스로 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칼튼 데이비스가 펌블을 유도한 이후에 그거를 마이크 에드워즈가 잘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셉션이 연결이 됐는데 이 두 장면에서 좀 에런 로저스의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페널티가 나왔고 탐 브레이디 선수가 그것 때문에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때문인지 페널티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지난 경기에 무려 11개의 109야드를 물러났었던 템파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바뀔 수가 있나? 이게 고트의 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템파베이가 조금 이런 디서플린이 잘 잡힌 채로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뭐 지난 시즌에 사실 저희가 제이미스 윈스턴의 30개의 인터셉션 때문에 벅스의 수비가 좀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리뷰들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 일단은 프런트 세븐에서 데빈 화이트, 라본테 데이빗, 제이슨 피에르 폴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선수들이 중요한 이제 턴오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진만 위원이 이제 수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줬었는데 이 런 디펜스가 일단 지난 시즌에도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패스 디펜스까지 같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신인 세이프티 이 앤서니 윈필드 주니어의 활약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선수가 체격은 좀 작습니다. 근데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이 필드 중앙 쪽을 휘저으면서 굉장히 터프하게 상대를 막아서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움직임이 이 현재 카디널스에서 뛰고 있는 부다 베이커를 좀 연상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에서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생겼다는 점이 이제 벅스의 수비가 좋아진 비결이다 이렇게 좀 뭐 분석을 해주셨고 팀 전체 색 기록도 지금 리그 2위일 정도로 패스러시도 좀 막강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벅스는 이제 브레이디의 팀이 아니라 어쩌면 수비의 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디는 거들 뿐. 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템파베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일단 NHL에서 지금 라이트닝이 이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NHL 우승. 물론 이제 NBA는 LA가 우승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LA가 또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현재 이제 올 시즌의 어떤 그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 내 구도가 템파 대 LA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게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도 해줬습니다. 뭐 최지만 선수가 지금 이제 LA 다저스를 상대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NFL로 다시 돌아오면 템파베이가 이번 경기 승리로 세인츠를 제치고 지구 1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또 슈퍼볼이 이번에 또 템파베이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템파베이 스포츠 역사에서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패치 팬이잖아요. 이게 가슴에 이렇게 크게 로고도 박혀 있는데 탐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탐 브레이디 선수가 패스를 던지는 건 익숙해졌는데
이게 크롱크에게 패스가 가니까 또 보는 게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간 유니폼을 입은 브래디와 그롱크 듀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김희준 아나운서가 조금 더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아, 진짜 씁쓸하네요. LA 램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4-16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이제 충격패를 당했던 나이너스가 램스와의 경기에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너스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지난주의 어떤 모습이 다음 주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에 안 좋았던 모습에서 또 반등을 이뤄내는 팀들을 보면 참 NFL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좀 늘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가로폴로가 뭐 부상에서 좀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일찌감치 성공시키면서 뭐 나이너스에게 많은 리드를 안겨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램스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이제 램스에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3쿼터 후반에 이 9대 21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 이제 골라인 앞에서 득점을 못했어요. 자, 12점 차니까 여기서는 필드골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면 여전히 투 포지션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뭐 과감하게 고포릿을 선택하면서 터치다운을 노렸던 램스였는데, 저는 결국 프랜차이즈 러닝백의 부재가 이 득점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날 뭐 데럴 핸더슨이 뭐 준수한 활약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라인 앞에서 꼭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원활하지 않았고, 고프가 이제 무리하게 패스를 시도하다가 결국 인터셉션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추격이나 역전의 모멘텀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었지만 캠 에이커스 선수의 어떤 부재도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수비에서도 에런 도널드 선수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스탯만 봐도 2개의 태클, 하나의 큐비 히트. 그러니까 도널드 치고는 굉장히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널드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색이나 태클 폴로스 몇 개 정도는 네. 이제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키틀에게 이제 44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허용한 게 뭐 사실상 결정타였는데, 이때 이제 램스의 수비를 보면 그 제로 커버리지 상황에서 블리츠를 시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가로폴로에게 뭐 쿼터백 히트가 가해지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중원이 뻥 뚫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좀 수비에서도 뭐 나이너스를 제어하지 못했던 램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만 위원이 제러드 고프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러드 고프가 3학년 맞추고 이제 2016 드래프트 나와서 1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이제 NFL에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램스에서 션 맥베이 감독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계약까지 앉게 됐는데, 사실 4학년까지 하고 NFL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근데 2017 시즌이 역대급 이제 QB 드래프트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역대급이라는 말을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미첼 트루비스키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패트릭 마홈스, 디션 왓슨까지 굉장히 좋은 쿼터백들이 나왔던 그런 이제 드래프트였는데, 아마도 이 4학년하고 2017년도에 나왔더라면 1라운드 1픽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제 트루비스키, 마홈스, 왓슨 이 세 명에게 밀려서 4번째 정도에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7 드래프트에서 4번째로 뽑힌 쿼터백이 누구냐 좀 찾아보니까 2라운드에 클리블랜드에 뽑혔던 드션 카이저예요. 근데 이 드션 카이저라고 하면 2017 시즌 그 브라운스의 0승 16패 시즌을 이끌었던 쿼터백입니다. 네,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기록이죠. 그래서 결국 한 해밖에 기회를 받지 못했고, 네. 이듬해 이제 브라운스가 베이커 메이필드로 주전 쿼터백을 교체하면서 뭐 그린베이로 아마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적을 했던 것으로 이제 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지만 위원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고프가 브라운스에 갔다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받고, 아니면 뭐 돈을 떠나서 일단 주전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팀을 잘 만났고 감독을 잘 만났으니까 그 성적 기록했고 그런 대형 계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브라운스에 갔다, 저는 드션 카이저가 아니라 제러드 고프가 주전 쿼터백이었다고 하더라도 0승 16패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예. 않아요. 뭐 전패를 했겠느냐 뭐 이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캐리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팀 동료들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 0승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만화의 2, 3승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뭐 고프의 크게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로 좀 넘어가 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가로폴로 선수가 복귀 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가로폴로였어요. 일단 인터셉션 없이 음. 뭐 좋은 경기를 펼쳤고 뭐 결국 조지 키틀의 활약이 가장 좀 빛났던 경기였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 NFC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60분 중에 무려 37분 이상의 이제 공격권을 점유하면서 그 램스를 압도했고 이게 지난 시즌 나이너스의 성공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인데 그 타이트엔드 데이를 앞두고 조지 키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지 키틀이 7번의 캐치, 109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현 시점 최고의 타이트엔드는 나다라는 모습을 또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보 세뮤얼의 터치다운 장면에서도 그 앞선에서 키 블락킹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리시빙뿐만 아니라 블락킹에서도 리그 최고 레벨의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그 조지 키틀이 이름을 붙인 그 내셔널 타이트엔드 그렇죠. 데이예요. 그래서 그게 마침 다음 주 7주차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키틀이 7주차에서도 좀 자신의 날로 자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죠. 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의 경기가 네. 있죠. 뭐 경기를 지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게까지 좀 자축을 하게 하고 싶진 또 않네요. 어쨌든 이제 공격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나이너스였고 수비에서 살펴보면 이제 상대의 쿼터백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만 세컨더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굴절을 무려 9개나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인터셉션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의 힘으로 좀 램스를 막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이너스에게 안타까운 소식은 그 부상에서 회복했던 라인 모스터트가 다시 한번 하이앵클 스프레인 부상을 당하면서 예. IR 명단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도 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이너스의 부상 악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이너스가 이제 다음 주에 팍스보로 원정을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벨리책 감독을 상대하게 되는 지미 가로폴로예요. 오랜만에 좀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6대17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AFC 서부지구 그리고 AFC 동부지구의 패권을 쥐고 있는 양팀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이 패트릭 마홈스가 쿼터백인 이제 칩스이기 때문에 굉장한 패싱 게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그라운드 게임으로 이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버팔로에서 이제 펼쳐졌는데 예. 경기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후 조건도 좀 칩스가 전략을 바꾸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예. 이제 화끈한 패싱 대결 대신에 이제 러싱으로 빌스를 제압했던 칩스였습니다. 네, 일단 칩스 얘기부터 이제 쭉 이어나가 보면 무려 러싱 시도가 46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싱의 비중을 높였던 칩스였고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러 선수가 무려 161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레비온 벨 선수의 영입이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칩스와 르비언 벨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일단 출전은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헬레어 선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좀 동기부여가 됐겠죠. 또 이제 경쟁 심리도 발동을 했을 테고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 1주차에 굉장히 좋은 모습 이후에는 뭐 생각보다 저희가 언급할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정도?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번 6주차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가 이제 레비온 벨 선수가 워낙 이제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선수니까
벨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겠다라는 굉장히 좀 겸손한 인터뷰를 했고 레비온 벨이 SNS에 I can't wait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칩스에서 어떻게 공존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 때문이었는지 이제 특유의 딥패스들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패스로 이제 경기 운영을 했는데 네. 그래서 80%의 패스 성공률, 2개 터치다운에 턴오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충분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마홈스의 플레이 중에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플레이가 왜 이제 데럴 윌리엄스 선수 터치다운 나오기 전에 네네네. 사실은 막히는 거였는데 빙글 돌아가지고 이제 폴스 앤 인치스로 만드는 그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야드를 나간 것은 아니고 예. 퍼스트 다운을 갱신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마홈스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 빌스의 수비진들을 따돌리고 최대한의 이제 야드를 전진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게 뭐 쐐기 터치다운까지 이어졌던 칩스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여전히 자신들이 이제 AFC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던 경기였는데 빌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이제 자시 앨런 선수가 시작부터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0%갓 넘는 패스 성공률에 122야드밖에 전진을 하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에 앨런이 패스에 눈을 좀 뜬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 뭐 300야드, 400야드 막 이제 어마어마한 패싱 야드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잠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 이제 10개의 패스를 던졌는데 2개밖에 성공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33야드만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좌시 앨런 선수가 좀 기대 이한데?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팀들이 다 봤을 텐데 이 버팔로 빌스를 좀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파괴법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빌스가 지금 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시즌 초반 4연승을 할 때만 해도 AFC 이스트를 씹어먹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덧 돌핀스에게 지금 한 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실 빌스 팬들이 많으실 텐데 뭐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다음 경기가 제츠와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연패 탈출의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빌스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칩스의 스케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향후 3주간의 스케줄이 굉장히 좀 평이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 표현으로는 이지. easy. 예. 그래서 덴버, 제츠, 펜서스까지 뭐 칩스 기준으로 봐서는 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팀들입니다. 예. 냉정하게 봐서 그래서 뭐 무난하게 연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연승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것보다 이진만 의원이 얘기하실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것부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지만 위원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뭐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챈들러 존스가 빠진 애리조나 대 닥 프레스캇이 빠진 댈러스 어느 쪽이 더 공백이 클 것이냐 그거에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봤는데 존스의 공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프레스캇이 없으니까 댈러스가 진짜 안 되는구나. 네. 이거를 좀 깨달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아니고 덱 프레스캇이다.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캇이 없으면 이 팀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댈러스의 경기를 볼 때 뭐 오라인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스킬 플레이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닭이 스탯이 뻥튀기 되고 더 좋은 선수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안다고 이게 닭 프레스캇이 빠져 보니까 네. 뭐 물론 댈러스 오라인도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80%가 빠졌죠. 뭐 이제 그런 작은 문제들을 차치하고서 닭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분명히 경기력의 차이가 컸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닭 프레스캇이 부상해서 잘 회복만 한다면 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대형 계약은 따노 당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덱 프레스캇이 없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진만 위원이 얘기를 해줬던 대로 이 이즈케엘 엘리엇 위주의 공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옮겨갔었는데 엘리엇이 시작부터 펌블을 해요. 이게 좀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펌블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펌블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공격권을 이어받은 애리조나가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터치다운으로 만들면서 경기 초반부터 좀 점수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점수차가 21대 0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좀 해야 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 여기서 마이클 갤럽이 또 드랍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필드콜에 그치고 말았고 예. 뭐 추격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게 프레스캇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날 이제 선발 쿼터백이었던 앤디 달튼 선수가 이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인지 신시내티 벵갈스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이 덱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라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라인이 거의 이제 원래 예정됐던 선발 오라인의 80%가 빠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올프로 라이트 가드 잭 마틴까지 뇌진탕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댈러스의 강점이 오라인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를 내주게 된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지구 1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너스가 3승 3패로 NFC 웨스트 최하위인데 네. 댈러스가 지금 2승 4패로 음. NFC 이스트 지구 1위입니다. 예. 이쯤 되면 지구 1위가 플레이오프 진출? 그래, 오케이. 근데 승률에 따라서 시드를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만 위원의 얘기를 예. 여기서 조금 전해드리면 2016 드래프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러드 고프가 전체 1번 픽을 예. 받았었고 뭐 그 외에도 정말 공수에서 지금 NFL에서 날고기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2번이 조이 보사였고 거기에 이제 마이클 토마스, 타이릭 힐, 지크 엘리엇 그리고 데릭 헨리, 제일런 램지, 크리스 존스, 디프로스트 버크너, 라일라미 턴실. 그러니까 정말 각 포지션의 엘리트들이 정말 많았던 드래프트였어요. 그런데도 이즈만 위원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가치를 감안하면 역시 닥 프레스캇을 1번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제러드 고프나 뭐 카슨 웬츠, 팩스턴 린치 이런 선수들이 닥 앞에서 뽑혔는데 네. 뭐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그래도 닥이 가장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이즈만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4라운드에서 뽑았으니까 잘 주었죠. 그러니까 4라운드에서 뽑았고 그 덕분에 이제 1라운드 픽을 지크 엘리엇에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정말 천운이 따랐던 카우보이스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 프레스캇이 그 음주운전 이슈가 좀 있으면서 네. 그 생각보다는 이제 늦은 드래프트 순번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차별에 가까운 그럼 이제 현지 경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뭐 어쨌든 뭐 카우보이스가 4라운드 잘 뽑아서 뭐 잘 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닭이 돌아왔을 때 이제 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이즈만 위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진정한 승자는 덱 프레스캇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카디널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날 패스 성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역시나 이제 전매 특허죠. 직접 달려서 경기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년차 시즌에 지금 디패스들을 시도하는 비율 그리고 성공률이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 디패스들 몇 방이 아주 댈러스에게 아프게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고 예.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좀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오펜스는 포스다운 컨버전 성공률이 100% 그리고 그 골투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퍼스트 앤 골 이런 상황이잖아요. 퍼스트 앤 골, 세컨드 앤 골 뭐 이런 상황. 그 상황들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비율이 100%. 이 두 가지의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예. 댈러스의 디펜스는 반대로 그 두 가지 기록에서
허용률의 100%인 최악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록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100%와 100%가 많으면 200%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애리조나의 포스다운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골투고 상황이 3번 있었는데 애리조나가 모두 터치다운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 팀의 기록이 모두 이어지게 된 거죠. 이거 댈러스 입장에서는 수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화살이 그 마이크 놀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진만 위원과 김민준 아나운서가 방송을 했던 First and 22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마이크 메카시 감독 선임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이크 놀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선임에 대해서 네. 이지만 위원이 좀 분석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 밑에 좀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돌이켜서 보시면 약간 좀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진만 위원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모두 현실이 됐어요 지금. 그 당시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약간 보은 인사로 네. 마이크 놀란에게 좀 기회를 줬다. 그리고 놀란이 뭐 감독이나 뭐 이런 코치 생활에서 그렇게 썩 좋은 커리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뭐 그게 지금 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는 팬분들께서는 그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애리조나의 얘기로 돌아가면 이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도 자신의 발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또 하나 이제 발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선수가 캐년 드레이크였습니다. 이날 캐년 드레이크가 164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여기다가 크리스찬 커크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 80야드짜리 터치다운 리시빙이 아주 인상적인 예. 뭐 크리스찬 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챈들러 존스 선수가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이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하산 레딕 선수가 이날 2개의 스택을 기록하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리조나는 일단 여러 명의 선수를 좀 돌아가면서 이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하산 레딕이 일단 첫 경기에서 좀 빛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애리조나가 원정 3연전을 펼치고 그러니까 2승 1패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 이제 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홈으로 돌아가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홈 관중이 입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지구 2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겹경사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음 경기가 이제 지구 1위 시옥스와의 홈 경기예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 시즌에 16주차 그 시애틀 원정에서 애리조나가 업셋을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애리조나가 뭐 어렵겠지만 뭐 무조건 진다 이렇게 이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좋은 승부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유형의 두 쿼터백이잖아요. 신장이 작고 모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쿼터백. 그러니까 러셀 윌슨과 다음 세대의 러셀 윌슨.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까지 6주차에 펼쳐졌던 경기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참 시즌이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17주차까지 예. 정규리그가 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지점 정도를 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일정도 뭐 바뀌고 뭐 선수들도 뭐 들락날락하면서 약간 어수선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아주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있어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좀 남은 기간도 선수들이 좀 건강에 유의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컨 앤 15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7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